이제는 너와의 관계가 끝났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그 순간 내 귀에 울린 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우리가 함께 쌓아온 15년의 세월, 아이와 함께 나눈 모든 기억이 무참히 부서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내 직장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하던 동료였다는 사실이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그저 농담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의 단호한 눈빛은 어떤 변명이나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나는 차갑게 굳어버린 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심장이 바닥까지 내려앉는 듯했고 온몸에 피가 식어버렸다. 내 아내, 내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은 이미 나를 떠나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매일 보던 집안의 풍경조차 낯설어졌고 아이의 웃음소리마저 씁쓸한 위안으로만 들렸다. 무엇보다도 그녀가 떠난 자리를 가득 채운 것은 배신의 기억이었다. 나는 분노와 허무 속에서 매일을 버텨야 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갔다. 무너진 가정을 되돌릴 수 없음을 인정했을 때 내 마음에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복수. 이야기의 끝은 아직 말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건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나는 그 대가가 차갑고 냉정하게 현실이 되는 순간을 끝까지 지켜봤다. 그 결말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당신이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45세의 남자입니다. 현재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삶은 화려하거나 특별하지 않지만 그럭저럭 안정적이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혼 당시 저는 아내와 함께라면 늘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고 그동안 큰 갈등 없이 서로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 아내가 가끔 불만을 털어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것이 단지 일상 속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서로 바쁜 일상 속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탓에 생기는 일시적인 갈등일 뿐이라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냥 일이 바빠서 그런 거겠지 하며 스스로 위로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며 나는 그 변화들을 미처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 작은 변화들이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변화들은 점점 깊어졌고 아내는 감정적으로 나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말투에서 미묘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이 변화가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점차 그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저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다른 사람과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예전처럼 웃음소리나 따뜻한 대화는 사라졌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피곤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피로의 진짜 원인은 점점 더 깊어가는 다른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가 출근하고 나면 혼자서 준비를 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 그 자리를 어떻게 메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가 출근 후 집에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는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하고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 모든 것이 점차 나에게 커다란 짐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쁜 일상 속의 작은 변화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 변화가 너무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화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전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큰 결정을 갑자기 내릴 수 있겠나 싶었죠. 그러나 아내는 그 말을 반복하며 점점 더 단호한 표정과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내는 다른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고 그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퍼졌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니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과 추억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그는 외모도 뛰어나고 예에 바르며 아내에게 특별한 대우를 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동료일 뿐이라 생각했지만 그가 아내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 잡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현실인지, 내가 정말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인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과 추억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동료일 뿐이라 생각했지만 그 남자는 아내에게 점점 더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외모도 뛰어나고 언제나 예에 바르게 대하며 아내에게 특별하게 대했으니까요. 그가 아내와 무언가를 시작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내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어요. 아내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고 그 말 속에서 나는 그녀의 결단과 결심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자신에게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충분히 사랑을 주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로 떠나버린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정말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그 남자를 선택한 이유는 아마 내가 미처 알지 못한 그녀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주었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남자가 아내와 무언가를 시작할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회사에서 보는 동료일 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눈빛과 태도에서 점점 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그 변화가 점차 명확해지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감정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강하게 끌려가고 있었고 나는 그 사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점차 그 남자와의 만남을 위해 자주 약속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늦은 밤까지 연락이 없었고 집에 돌아오는 그녀의 표정은 피곤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묘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와의 관계가 그녀에게 감정적으로 어떤 지지를 주었고 나는 그 자리를 온전히 채우지 못했구나 하는 사실을. 처음에는 그저 피로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아내의 감정선이 나와는 멀어지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더 이상 웃지 않았고 대화도 줄어들었으며 우리가 함께 있을 때도 서로 간의 거리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아내가 그 남자에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고 더 이상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너와의 관계가 끝났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그 말이 끝난 순간 내 몸은 얼어붙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고 머릿속에서는 그 말이 다시 반복되는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는 듣기 싫은 진실이었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지, 왜 아내가 그 남자를 선택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남자가 도대체 나와 무엇이 달라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아내와의 관계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그럴수록 아내는 점점 더 정신을 못 차리고 넘어선 한계를 넘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피하며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고 그때 만난 남자들과 아내 친구 3명도 그 남자들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저 가벼운 만남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사실을 점점 더 명확하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처음엔 자신을 위로하려 했지만 결국 그것이 진실임을 알게 되었고 그 진실은 내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변화는 점점 더 뚜렷하게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로 때문에 변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 말투, 행동에서 점점 더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저와의 대화에서 감정적으로 멀어졌고, 우리가 함께 있을 때도 예전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었고, 서로 눈을 마주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조차도 그녀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점차 그 남자와의 만남을 위해 자주 약속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은 늦은 밤까지 연락이 없었고, 아내는 그 남자와의 만남을 마친 후 돌아오는 길에 여전히 감정적으로 나와 멀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바쁘거나 피곤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 피로가 다른 이유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돌아온 아내는 피곤한 기색 없이 묘한 자신감을 보였고, 그때 나는 확신했습니다. 그 남자가 그녀에게 채워주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된 순간이었죠. 그 남자는 아내에게 감정적으로 지지를 주었고, 그녀는 그 빈자리를 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나는 여전히 그녀의 변화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내는 마침내 결정을 내리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너와의 관계가 끝났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은 마치 차가운 바위처럼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아내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그런 말을 해야만 했는지,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만이 들었습니다. 왜 그 남자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을까? 계속해서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그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단순히 변명을 하기 위해 그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아내는 그 남자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감정적 충족감을 얻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에게 감정을 채워주었고, 그 빈자리는 결국 저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고, 그녀는 그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더 이상 아내와의 관계가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내게서 떠나가고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동안 나의 무지와 착각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는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변화는 단순한 피로나 일시적인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과 말투, 행동 하나하나에서 낯선 기운이 묻어났고, 그것은 나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도 예전의 따뜻한 온기는 사라졌고, 마주보는 시선 속에는 공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조차 그녀에게는 의무처럼 느껴졌고, 더 이상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속이며 아직 돌이킬 수 있다고 믿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 남자와의 만남을 위해 서슴없이 약속을 잡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마다 감정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밤늦게 들어온 아내의 얼굴은 오히려 생기와 자신감으로 빛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습니다. 그 남자가 그녀에게서 빼앗아간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내가 채우지 못했던 어떤 공허함이라는 것을. 그 남자는 그녀에게 기대와 지지를 주었고, 아내는 그 관계 속에서 결핍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내는 단호한 목소리로 내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한 결론을 내리듯 내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너와의 관계가 끝났어. 나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기에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왜 우리 사이의 세월과 기억들이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지, 수많은 생각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깊은 숨을 내쉬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그 남자였을까? 그가 나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이었단 말인가? 나는 처음에 아내의 말을 변명이라 여기려 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나온 말이라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변명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진심이었고 그 남자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감정적 충족감을 이미 얻고 있었습니다. 내가 채워주지 못했던 부분을 그는 메워주었고 그 과정에서 아내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듯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고 아내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내 곁에서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내가 보지 못한 진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나의 무지와 착각이 결국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지켜낸다고 믿었던 가정은 이미 그녀의 손에 의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절감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다음날 뜻밖에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내라 부를 수 없는 그 여자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을 때 곧장 귀를 찌르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 수 있냐고. 첫 마디부터 비난이었고 이어지는 말들은 모욕과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날선 칼날처럼 내 귀를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가슴이 도려내는 듯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나는 달랐습니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그 말들이 내 귀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까지는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이미 나를 향한 모든 감정은 무감각으로 굳어버렸고 그녀의 언어는 허공을 메아리처럼 맴돌 뿐이었습니다. 나는 오히려 냉정하게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만 있었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은 그녀의 말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던 독한 말들과 억지스러운 비난은 결국 그녀가 얼마나 초라하게 몰락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몰아세우려는 그 어리석은 태도, 스스로 만든 늪에서 발버둥 치며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은 안타깝다기보다 비참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 사이사이에서 절망의 흔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찌르는 창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무너뜨리는 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끊는 행위가 두려움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것은 냉혹한 결단이었고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잘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내려놓자 방 안에 가득 퍼지는 고요가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만들어낸 모든 위협과 조롱은 공허할 뿐이었고 내 앞에는 오직 차가운 현실과 복수의 길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녀가 내뱉은 말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배신과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인 나를 몰아붙이며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녀의 말은 잔인했고 비열했으며 무엇보다도 뻔뻔했습니다. 나를 향해 쏟아내는 비난 속에서 그녀가 얼마나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모습은 오히려 내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나는 그 순간 더 이상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도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나갔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무겁고 치명적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그녀가 만들어낸 거짓된 세계는 균열을 품고 있었고 언젠가는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차갑게 지켜보며 끝까지 흔들림 없이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상처는 되돌릴 수 없었지만 아이와 나의 삶을 파괴한 죄값은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믿음 속에서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나를 배신한 그녀는 결국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것은 공허함이었으나 나는 그 빈자리가
언젠가 그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짐으로 되돌아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마지막으로 내 귀에 꽂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섬뜩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참을 욕설과 비난으로 목청을 높이다가 숨이 차오른 듯 잠시 멈춘 그녀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니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든 다 할 거야.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리를 바꿔치기 하려는 뻔뻔한 태도,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는 발악 같았습니다. 전화가 끊기는 순간까지 이어진 거친 숨소리와 핏대가 선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잠시나마 심장이 요동쳤지만 곧 내 안의 분노는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는 그 말을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얼마나 스스로를 몰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순간적인 폭발이 아니라 오래도록 이어지는 파멸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내게 퍼부은 그 말들은 오히려 내 다짐을 더 단단하게 굳혀주었습니다. 반드시 그녀와 그 남자가 똑같은 고통을 겪게 하리라는 확신, 그것이 내 마음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배신에 대한 응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차갑게, 그리고 끝까지 그들의 몰락을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아내가 얽혀있던 남자들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정리하여 퍼뜨렸습니다. 그들의 회사, 직위, 만남의 구체적인 상황까지 빠짐없이 모아 회사의 상사와 친구들의 남편들에게 알렸습니다. 결과는 곧 나타났습니다. 그녀와 어울리던 친구들은 남편에게 추궁을 당하거나 결국 집에서 쫓겨났다고 들려왔습니다. 아내와 관계를 맺었던 남자들 역시 자기 상황에 따라 관계를 급히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중 한 명은 결국 아내에게 들켜 집에서 쫓겨났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단순한 만족을 넘어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가 쌓아 올린 허울뿐인 인간관계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던 모임이 사실은 부정과 위선으로 얼룩져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 하나둘씩 무너져가는 모습은 나에게 차가운 확신을 주었습니다. 내가 굳이 손대지 않아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그 대가는 누구든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특히 회사에서 들려온 이야기는 더욱 통쾌했습니다. 그 남자들이 속해 있던 부서의 상사들은 사생활 문제로 인해 회사의 신뢰를 실추시킨 이들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명은 자리에서 밀려나거나 해고를 당했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부끄러운 낙인처럼 회자되었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그동안 멀쩡한 척하고 살았을까? 라는 수근거림이 이어졌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나는 내 계획이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사회적 심판의 형태로 굳어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잔혹했습니다. 한때 그녀와 함께 웃고 떠들던 이웃과 지인들마저 이제는 고개를 저으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배신과 추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아무도 그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경멸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보복이 아니라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을. 다음 날 뜻밖에도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차갑게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미 아내라고 부를 수 없는 나를 배신한 그 여자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망설임 끝에 수화기를 들자 곧장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 수 있냐고. 시작부터 비난이었고 이어지는 말들은 모욕과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상처가 되었겠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서 그녀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무표정하게 그 목소리를 들으며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녀가 내뱉은 말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배신과 잘못은 외면한 채 오히려 나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려 했습니다. 그 순간을 나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녀의 말은 잔인했고 비열했으며 무엇보다도 뻔뻔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리를 뒤바꿔 자신을 방어하려는 모습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 뻔뻔한 태도가 오히려 내 마음 깊은 곳에 차가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나는 차갑게 현실을 바라보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거짓의 세상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가 돌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공허함만 남았지만 나는 그 빈자리가 언젠가 그녀가 감당해야 할 대가의 무게로 채워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들려온 그녀의 말은 유난히 섬뜩했습니다. 한참을 욕설과 비난으로 지쳐있던 그녀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니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든 다 할 거야. 그 말과 함께 전화는 끊겼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던 거친 숨소리와 핏대 선 목소리가 오랫동안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 위협적인 말은 순간적으로 나를 흔들었지만 곧 분노는 다른 형태로 변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반드시 그녀와 그 남자가 똑같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일시적인 폭력이 아니라 오래도록 이어지는 파멸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구체적인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녀와 얽힌 남자들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정리해 퍼뜨렸습니다. 그들의 회사, 직위, 만남의 구체적인 정황까지 빠짐없이 기록해 상사와 친구들의 남편들에게 알렸습니다. 곧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와 어울리던 친구들은 남편에게 추궁을 당하거나 집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내와 관계를 맺었던 남자들 역시 자신의 처지를 고려해 관계를 급히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중 한 명은 결국 아내에게 들켜 집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 모든 파멸은 내 손으로 시작되었지만 끝내는 그들 스스로의 선택과 배신이 만들어낸 결말이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소식을 들으며 나는 차갑게 확신했습니다. 그녀가 쌓아올린 허울뿐인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고 내가 의도한 대로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였고 나는 그 대가가 시작되는 순간을 눈을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통쾌함과 함께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차가운 확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명심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그 다짐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고 내 손끝에 남아있던 냉정함은 결국 법정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 달 뒤 열린 소송날, 법정의 공기는 숨조차 고르기 힘들 만큼 무거웠습니다. 차갑게 번져있던 긴장감은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게 만들었고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단 한 사람만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아내라 불렀던 여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불안에 휩싸여 있었고 손끝은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인과 몇 마디를 주고받으려 했지만 입술조차 제대로 떨려서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울렸습니다. 피고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진행한다. 그 짧지만 무겁게 내려앉는 문장은 순간적으로 내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고 나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반대로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의자에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한 채 비틀거리는 모습은 내가 그토록 기다려온 장면이었습니다. 그녀가 무너지는 그 순간을 나는 눈으로, 심장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묻혀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결과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배신, 그리고 나와 아이에게 남긴 깊은 상처를 떠올리면 이 판결은 피할 수 없는 피연이었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는 순간 내 손을 잡은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아? 그 짧은 물음은 내 심장을 그대로 찔러 들어왔습니다. 아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만으로도 내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만큼은 복수로도 채울 수 없었던 공허함이 눈물 속에서 조금은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 후 나는 아이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은 이전보다 훨씬 조용해졌지만 그 안에는 이제 더 이상 거짓과 배신의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봐주고 주말이면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합니다. 예전에는 너무 당연하게 흘려보냈던 일상이 이제는 무엇보다 소중하고 값진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질 때마다 나는 잃어버린 것보다 지켜야 할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 아내의 친정 식구와 친척들에게 모든 진실이 낱낱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친척 모임에서 그녀는 공개적으로 손가락질을 당했고 친정 어머니조차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친정에서마저 쫓겨나듯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은 내게 어떤 연민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대가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고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는 차갑게 확신했습니다. 결국 배신은 배신자 자신을 파괴한다는 진리를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결국 지방으로 내려갔다. 더 이상 기댈 곳도 불러줄 사람도 없었다. 처음에는 친정이라도 붙잡으려 했다고 들었지만 이미 친정 식구들조차 그녀의 배신을 알게 된 후 등을 돌린 상태였다. 친척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았고 어머니조차 얼굴을 들지 못해 눈물만 흘렸다고 했다. 결국 그녀는 친정에서조차 버림받은 채 홀로 낯선 지방 도시로 몸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서 그녀의 생활은 말 그대로 하루살이였다. 허름한 여관방이나 고시원을 전전하며 겨우 숨만 이어갔고 방세조차 제때 내지 못해 주인에게 쫓겨나듯 짐을 싸들고 이곳저곳 옮겨 다녀야 했다. 어두운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에는 창문조차 제대로 없었고 벽지는 오래전에 뜯겨나가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밤이면 옆방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와 싸우는 소리에 잠을 설쳤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고 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그녀는 아무 일자리나 붙잡아야 했다. 마트 계산대에 서서 하루 종일 바코드를 찍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옮겨주며 손님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공사장에 나가면 먼지와 흙투성이 속에서 남자들 틈에 끼어잡이를 해야 했다. 가끔은 식당 주방에서 허리를 굽혀 하루 종일 설거지를 했지만 손이 불어 터지고도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했다.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허드레쉬를 해야만 했고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버텨야 했다. 한때는 화장을 곱게 하고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서던 여인이었다. 거리에 나서면 사람들의 시선을 당당히 받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늘 흐트러진 머리, 낡아 빠진 옷, 무표정한 얼굴로 도시의 가장자리를 떠돌 뿐이었다. 마치 세상에서 지워진 듯 초라한 그림자로 남아있었다. 그 비참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다. 하나는 이것이 배신자의 당연한 결말이라는 냉정한 확신, 또 하나는 그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떠올리며 아이와 내가 겪었던 고통이 조금은 덜어졌다는 잔혹한 위안이었다. 나는 결코 그녀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질서라고 믿었다. 배신의 대가는 결코 가렵지 않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돌려받게 된다는 진리를 확인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너무 심하다, 지나치게 치사한 처벌 아니냐. 하지만 나는 단호하다. 배우자를 배신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무엇보다도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러야 한다. 나는 그저 그 과정을 지켜본 것뿐이었다. 그녀가 선택한 길 위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이지 내가 그녀를 직접 쓰러뜨린 것이 아니었다. 결국 그녀의 배신이 그녀 자신을 파괴한 것이다. 요즘 사회를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신문을 펼치면 하루가 멀다 하고 불륜과 그로 인해 파탄난 가정의 이야기가 실린다. 남편이나 아내의 배신으로 아이들이 울고 남겨진 배우자가 절망하는 장면이 넘쳐난다. 나 역시 그 고통을 뼈저리게 겪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믿는다. 결국 배신자는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그들이 무너뜨린 것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신뢰와 책임이었기 때문이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남는 것은 허무와 파멸뿐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짜 대가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글을 남긴다. 누군가 이 글을 읽으며 경고로 삼기를 바란다. 배우자를 배신하거나 아이를 저버리는 사람은 결코 무사히 지나갈 수 없다. 그 대가는 반드시 따라붙는다. 그것이 늦게 오든 일찍 오든 운명처럼 피할 수 없이 다가온다. 사람의 기억은 언젠가 희미해질 수 있어도 배신의 상처와 그 결과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다. 오직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앞으로 나아간다. 매일 아이의 웃음을 보며 그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이라는 걸 깨닫는다. 바라건대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이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정을 끝까지 지켜내길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크고 확실한 행복이라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게 되었으니까.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